다음은 정선 인형극제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인형극제의 안미나 기획실장님 모시고 네, 선욱현 감독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행사가 또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셔서요. 네, 안미나 실장님 준비되셨으면 발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이게 켜져 있습니다. 마이크 여기 쓰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선인형극제 사무국장 안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선 오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각적으로 글자만 한 장짜리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하고자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글자로 대신을 했습니다. 그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저희 정선 인형극제는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형극인들이 모여서 인형극을 위한 회포를 푸는 1년에 한 번 있는 잔치입니다. 인형극 잔치요. 그 의미에서도 좀 보겠지만, 왜냐하면 잔치는 좀 작게 느껴지고 축제라면 크게 느껴지고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작은 집안의 잔치에서부터 모든 게 일어나듯이 이거는 인형극인들만의 잔치로 저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인형극인들이 모이게 된 계기는요,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선 인형극제는 1세대 인형극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희 선생님이 강원도 정선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나전분교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으시게 되니까 그곳 나전분교라는 작지만 작은 공간이 저희에게는 생겼습니다. 그 공간을 중심으로 저희는 인형극인들, 후배 인형극인들이 모여가지고 인형극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장소 안에서만 저희가 서로의 공연을 서로 보여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조금씩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기금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정선 읍내로 나오게 돼서 지금의 형태를 이루었고요. 저희 축제는 이게 휴가철에 우리들 한 번씩 모이자라면서 시작이 됐던 게 7월 마지막 주 목, 금, 토였습니다. 원래는 일요일까지였지만 하루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17년째 계속 진행돼서요. 매년 마지막 주 목, 금, 토에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여태 춘천도 그렇고 강릉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내지 3년간 많이들 어려우셨다는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는 물론 군단이기도 하고 조금 인구 밀도상 한적한 곳이기도 하지만 다행히도 운 좋게 시기를 피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지금 지나온 세월을 느꼈을 때 조금 다행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축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안정희 선생님이 커다란 기둥이라면 그 밑에 바로 인형극제를 만들고자 했던 의지를 가졌던 후배 인형극인들 몇몇이 커다란 보가 돼서 서로 설기해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름아름 이제 다른 극단들이 참여를 하면서 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분들의 관심들이 또 관에 관심을 얻게 되면서 지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가 조금 삐뚤어지기도 하고 벽이 좀 구멍이 나기도 하면서 흔들흔들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태까지 왔다는 거 보면 자체적으로는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인형극인들에 대한 기록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게 어떤 지역의 축제의 활성화, 지역의 대상, 그것을 시작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인형극인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들만의 축제를 만들고자 해서 시작을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꾸준히 만들어가자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 저희가 저희 스스로 축제를, 그러니까 작게나마 공연들을 모여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십시일반 모아서 축제를 처음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기금을 받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쭉 해왔던 그 잔재라고 할까요? 늘 관객에게 돈을 받고 아니면 무료 공연을 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 주인인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들이 축제를 만들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쭉 극단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그리고 운영진들이 매년 참가비로서 내면서 저희가 그것은 정말 보조금이 일부일지 모르지만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쭉 가져가는 저희들의 상징적인 것처럼 주최자로서 그렇게 하면서 상징적으로서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 하나 남아져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전문교회 인형극 박물관을 만들면서 안정희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노년에 본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심심하니까 놀 수 있는 공간, 인형들을 전시하면서 오는 관람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다음 이어받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인형극인들에 대한 기록을 조금씩 아주 규모가 작더라도 흔적을 남기자라는, 족적을 남기자라는 의미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는 돌아가신 인형극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인형극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함께 했던, 시작을 했던 분 중에 한 분도 돌아가셨고 그분에 대한 기록들, 그분에 대한 다행히 그분들의 유족분들이 인형을 기증을 해주셔서 유형적인 것도, 인형극은 연극과는 달리 유형적인 것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아서 한 편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올해는 광주에 있는 극단을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기록을 남겼고요. 이게 규모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저희는 그런 흔적들을 조금씩 남겨서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 인형의 집이나 정서인형 극제를 찾아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저희는 한 번씩 그런 흔적들을 남기면 그분에 대해서 이런 분이 인형극인으로서 이런 활동을 했구나 하는 기록들이 남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활동에 대한 기록들에 대한 것을 또 중점적으로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축제를 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관객분들 오세요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로서만이 지속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지역분들의 관심도를 끌려면 여러 가지 여기서 교육 사업들도 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저희들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 가지로 딱 잡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지금 몇 년 좀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전문 인형극단들이 함께 매칭을 해서 인형극 공연을 한 작품 올리는 겁니다. 교육작품, 교육 과정으로서 끌고 가보기도 했지만 하나의 목표를 인형극제로만 두고 목표를 올리는 걸로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으로만 집중을 해서 짧게지만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공연들을 체험할 수 있게 극단들마다 또 색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더불어 저희 인형극제에서는 그 아이들이 무대에 서므로써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 친인척 분들 또는 지역분들의 관심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저희들 스스로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좋았던 점은 사실은 하나의 이것을 기획할 때 그게 고민됩니다. 여러 곳에 나눠주느냐, 한 곳에 집중을 하느냐, 한 곳에 집중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느 만큼 빨리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는 한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좋았던 점은 그 아이들이 5학년, 4학년, 5학년 되면 반드시 정선인형극제에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첫 회 하고요. 5학년 때 두 번째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언니 오빠의 공연들을 보러 옵니다. 연습하는 과정을 같은 교실에서 또는 지나가면서 봅니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저희가 올해 4년째 되면서도 밑에 아이들이 저희도 저 때가 되면 하는 거죠? 라든지 안 하면 서운해한다든지 또는 그 봐왔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축적되었던 것들이 다른 그 다음에 자칭들이 무대에 섰을 때 선생님과 만났을 때 그게 만개돼서 피는 모습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작은 소소한 거지만 저희들 이 지역에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적 특성이랄까 저희는 아라리촌을 중심으로 좀 이번에 읍내로 좀 규모가 커지면서 장소를 좀 변경을 하면서 아라리촌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아라리촌은 작은 민속촌입니다. 정성군에서 하는 작은 민속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원도만의 특징을 가진 건축물 너와집이라든지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살린 그 지붕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구조들만 짝 아라리촌에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활 실상들에 대한 것이 그냥 쭉 전시만 되어 있지 그 안에 이야기를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이게 좀 완성되는 게 좀 많은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아직은 있지만 이 부분에는 그런 단순한 건축물 안에 이야기나 저희들의 인형들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뽑힐 수 있는 시점이 오리라 믿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저희는 17년째 정선인형국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요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7월 마지막 주다 보니까 요즘은 폭염과 또는 폭우와 이런 것들과 맞닥뜨려지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아라리촌을 어떻게 하면 좀 나타낼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야외 공연 등을 위주로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아주 많이 심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들만의 축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나 또는 지역민들이 또 아이들만이 아니라 실버든 어른이든 이게 또 공연 인형극 하면 아이라는 그 대상에 한정짓지 않고 저희는 성인 공연합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필요도 없이 각 공연마다 그 계층에 맞는 정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형극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인다면 그것들이 여러 형태로 다양한 계층에게 보여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끝내려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일반 참가와 자유 참가라는 부분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반 참가의 경우에는 사례비를 드리면서 하지만 자유 참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 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이 부분은 프로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인형극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고 그것을 어딘가에서 자기가 인형극을 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저는 축제란 함께 어우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는 물론 각각의 색이 있겠지만 프로냐 아마추어냐라고 구분을 짓는 것보다는 프로도 아마추어도 축제 안에서만큼은 한데 어우러지고 무대도 심하게는 허물 수 있는 정도여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추어분들이 왔을 때 저는 그분들이 와서 얻고 가는 것들이 나중에는 주 관객으로 나중에는 두터운 인형극을 사랑하는 층으로 남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축제지만 인형극인들이 꼭 한 번은 거기는 가봤으면 하는 축제로서
남아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저희들의 잔치에 지역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잔치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춘천, 강릉, 정선, 이 강원도 안에서의 인형극제만 보더라도 아마 그 지향하는 바나 운영하는 방식들에 좀 차이들이 느껴지실 거라고 봅니다. 어느 것이 더 의미 있다의 방식들이 아니라 그 자체 그 지역 그 축제가 가지는 의미들을 우리가 서로 좀 교류하고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